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7월 16일인데요. 오늘 방송을 할지 아니면 다음에 방송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홍준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고TV는 보수를 중심으로, 보수 우파를 중심으로 중도층까지 끌고 들어가야 되고, 중도층 무당층이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도록 계획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보 개혁주의자들 일부도 우리 미래통합당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그래야지 50% 이상 득표를 해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가까이는 내년 서울시장 보선하고 경기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오후 2시에 이재명이 운명이 판나니까 이길 수 있다 하는 건데요. 그러려면은 현재 아주 크게 부닥치고 있는 대한민국 미래가 AI 시대 미래혁명이 벌써 시작을 됐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전개될 수 있는 것이 지금 미래학자들도 잘 예측을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려면은 미래통합당에서는 대선에 이기려면 저쪽에서는 거의 다 지금 나오고 있죠. 이낙연이나 이재명이냐, 또는 이제 포스트문 쪽으로 임종석, 조국 뭐 이런 애들도 나오려 그럴 거예요. 조국이가 무죄가 확정이 되면은. 근데 무죄가 될 리는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기려면 미래통합당에서 미래가치형이 나와야 돼요. 미래가치형. 즉 주식으로 따지면은 전통주보다 성장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전통주보다 성장주. 그리고 구축 아파트보다 신축 아파트가 돼야 된다는 거고, 지금 한 30년 동안 특히 근래 한 7, 8년 동안은 문화적인 콘텐츠나 국민적인 의식이 굉장히 바뀌었어요. 저도 놀랄 정도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캐치 못하는 대통령은, 대통령감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지금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연말연시쯤은 나올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게 맥시멈이에요. 연말연시. 그런데 그러면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지금 문재인의 지지율은 폭락을 거듭할 거야. 앞으로 급락 이렇게 갈 건데, 그럼 문재인의 실정이 이제 악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그러면 미래통합당의 대선 주자들, 쉽게 말해서 잠룡이라 그러는데 전 잠룡가 안 봐요. 잠룡이라고 안 봐요, 솔직히. 용어 하나도 없어 이 나라에.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자중을 하고, 그죠? 미래통합당의 혁신과 개혁에 힘을 보태줘야 된다. 그래야 자기들도 살아남는다. 대통령 대권 후보에 나가든 말든 살아남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고고티브입니다. 물론 고고티브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홍준표가 자꾸 튀어나와요. 건바이 건으로 나오고, 그 회자되는 국내적인 사건에 대해서 자꾸 튀어나오고 외국 사건에도 튀어나와요. 그게 이제 불안해서 그러는 거죠. 자기가 대선 후보에 나가지도 못하고 미래한국당에 복당도 못할 것 같다 하는 거죠. 그 불안해서 자기의 잔존감이죠. 이건 잔존감을 내세우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나 여기 있어요 하고 계속 국민들한테 어필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현재 진영형이에요. 현재 진영형인데 미래 진영형도 될 수가 있죠. 그죠? 현재 진영, 미래 진영에서 홍준표는 튀어나오면 튀어나올수록 반문재인 세력이나 미래통합당이 득이 안 되고 해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는 자중을 해야 되고 더 이상 깔딱대면 안 돼요. 깔딱대면은 아주 형편무인 지경이에요. 절대 대통령감이 아닙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홍준표에 대해서 지금 홍준표 빠도 조금 있어요. 그리고 사칭 우파 돈벌레 유튜버들이 홍준표를 파는 애들도 있어요. 홍준표가 나오면은 그 기자들도 일반 그 신문 기자들도 언론에서 홍준표 나오면 얼른 그 기사를 써야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구독자 수가 올라가니까 일반 신문도 요새 신문들이 뭐 옛날같이 정의로운 신문이거나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정의롭거나 이런 거. 그러니까 사칭 우파 돈벌 유튜브에도 홍준표가 출연하면 그냥 뭐 구독자 수가 몇십만 명이 나와요. 그게 해라는 거죠. 신문에 홍준표의 말이 소개가 되면은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진보 개혁자들이 홍준표 때문에 미래통합당으로 안 온다는 거죠. 사칭 돈벌리 우파 유튜브는 홍준표 팔면은 일단 수입이 오르니까 그걸 파는데 오히려 미래통합당의 재건이나 창의적인 혁신에 대해서 해코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홍준표는 자중을 해야 되고
스스로 자기 깜냥을 알고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그냥 국회의원 4년만 하다 그만둬라. 지금 무소속 4인방이 있죠. 홍준표, 김태호, 권성동, 윤창현. 대표적으로 태어난 거 홍준표 아니야. 그죠? 뭐 도끼는 개끼이냐 솔직히. 근데 지금 윤창현하고 홍준표하고 윤창현, 권성동, 뭐 김태호는 거의 말이 없고 그 경상도 사나이라 그래. 경상남도 사나이라서 거기서만 살았고 서울 쪽으로는 안 했잖아. 홍준표는 서울 쪽에도 깔짝거려 봤고. 근데 윤창현, 권성동을 보면은 미래통합당에 같은 보조를 맞추고 있어요. 문재인을 치는데. 근데 홍준표는 완전히 독구다이야. 아니 지가 독구다이라 그러면서 독구다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는지 젊기는 하면 몰라. 초선이고 40대라면은 국민들이 아 저 사람 괜찮네 시원하다 이러는데 나이 70 다 돼가가지고 그죠? 60대 중반 넘었죠 지금. 그래가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도대체가 인생을 수양을 안 샀고 그죠? 진중하지 못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막말 프레임에 걸려 있죠. 그거 진보 진영만 홍준표를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도 비판을 하고 중도 무당층에서도 비판을 해요.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보수 우파도 홍준표를 비판을 해요. 막말 프레임에 걸리는데 자기는 막말이 아니다고 계속 그래요. 그죠? 그게 뭐예요? 독고다이라서 내가 옳다. 당신들이 틀렸다 이거 아니야. 문재인하고 똑같은 거지. 그렇죠? 그리고 홍준표가 태어나면 네이버 댓글에 가면은 말이죠. 계속 뭐라 그러기를 홍준표 역시 대통령감이야. 홍준표 대통령 돼야 돼. 이러고 있죠. 절대 대통령감은 아니죠. 그리고 홍준표가 지금 말을 쓰는 게 보면은 아주 기가 찰 정도예요. 고고TV도 간혹가다 욕을 하죠. 고고TV도 욕을 하고 좀 자극적인 말을 하죠. 저는 개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개인이니까. 근데 홍준표는 경남지사도 있고 차기 대권을 노린다는 과거 당대표도 있고 대권을 노린다 그러면은 사회 리더죠. 그죠? 홍준표가 인정을 하지 않는 사회 리더면은 사회 리더의 말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경악할 정도예요. 최홍사 이런 말, 588, 집성촌. 경악할 거예요. 이런 경악스러운 말이에요. 그런 말을 써야지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준다. 이거야. 유튜버도 팔아먹고 한심하지. 똥개 논쟁을 벌인 것은 홍준표가 처음에 했죠. 경남지사 할 적에 그 지역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똥개가 수도 기차는 달린다고 홍준표가 그랬죠. 그죠? 그거는 김영삼이가 똥개란 말 안 했죠. 개가 지수도 기차는 달린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닭에 먹은 비틀어도 새비가 논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야. 하려면 제대로 지가 생각해서 나온 말을 하든가 창조적인 말. 창조적인 말을 한다는 것이 채용사야. 박원순 채용사. 이 채용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채용사라는 것은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광기, 창기, 저 기생들 중에서 미녀들을 뽑아가지고 괜찮은 애를 뽑아가지고 연산군한테 바친 게 채용사죠. 그렇죠? 그 연산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왕들이 아마 그랬죠. 기생 중에서. 일반 여인을 갖다가 왕이 뽑으려면 후궁으로 들였죠. 그렇죠? 일반 여인이면은. 조신한 가문의 여인이면은. 그거고. 채용사라는 것은 기생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왕한테 바친 거라고. 그러면은 어제 채용사 발언을 했죠. 박원순의 채용사가 있었다. 그러면 그 여성이 채용사 기생이었단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하고 댓글도 다시고 네이버 가서 홍준표가 잘한다 그러셔야지. 그리고 이 정권이 그러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성을 갖다가 전부 다 기생화 시켜가지고 기생 취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여성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이런 사람이 미래통합당에 복권해서 미래통합당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망가지는데 더 망가지는데 기름을 붓는 게 바로 홍준표란 말이죠. 말 하나 선택하는데도 자극적인 말 유튜브를 해서 그래. 이거도 홍준표란 인간도 그리고 오늘 하는 말이 또 뭐예요? 어제도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좌파 운동권의 특징은 성을 공유하는 것이다. 저 같은 사람도 몇 번 말을 했죠. 근데 우린 일반인이라는 거야. 혹시나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대중의 분노를 자아내게 해야지 혁명 개혁이 가능하다고요. 대중혁명이. 그래서 저는 말을 해요. 근데 대통령이 됐다는 사람이 이런 걸 누가 몰라. 유튜브 보는 사람들도 알고 일반 국민들도 80년대 학번들은 대부분이 아는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근데 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좌파 운동권의 성을 공유한다.
왜 성을 자꾸 갖고 나오냐 이거지. 알 만큼 안다 국민들은. 근데 이런 걸 해가지고 왜 주목을 받으려는 거죠. 주목을 받으려는 거지. 형편없는 친구라니까. 이런 친구가 무슨 그동안 대통령이 되겠다 그래. 국회의원도 아까워 지금 말하는 거 보면은 솔직히. 서울에 오고 나왔으면 100점 100패야. 대구니까 뽑아줬지. 그리고 오늘 또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해요. 지금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이 이거는 복원이 안 돼요. 무슨 짓을 해도 안 돼요. 그린벨트 해제? 그거는 말이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린벨트 해가지고 고급 아파트 짓겠어요? 임대 아파트 짓겠죠. 그런 설렁가가 되고 나중에 다 저기 성동구, 노원구 그런 데 같이 그걸 하겠다는 소리 하는. 그래가 서울 집값 안 잡힌다고. 국민들은 좋은 집에서 넓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한다고. 좀 비싸더라도 세상이 바뀌었다고 지금. 근데 이게 문재인 얘네들은 70, 80년대 개발 시대를 갖고 들고 나와. 7, 80년대에 사쿠방 같은 집을 짓겠다는 거 아니야. 그냥 재건축 재개발 하면 돼. 서울의 강북 같은 데 재개발하고 강남이나 분당권은 오래됐으니까 재건축 해라고 하면 돼요. 그럼 아파트가 쏟아져 나온다고. 그럼 가격도 다운된다고. 처음엔 오르다가. 홍준표가 그런 말도 해요. 했어. 그런데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그럼 홍준표가 하는 소리는 누구나 다 아는 말을 해. 리더라는 사람이 솔직히 유승민이가 홍준표보다 똑똑하죠. 오승훈이가 똑똑해. 솔직히 그래. 내가 볼 적에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런 말 못하겠어? 자기들이 말의 무게를 알고 신중하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건 그냥 껌껌바이 뱉어내는 게 아주 막 미래통합을 죽여 홍준표가. 그래서 지금 그 얘가 하는 말이 김현미한테 장관 김현미한테 청량리 588 집장촌을 가봐라. 거기 가서 대책을 세워라. 내가 동대문 어뢰 국회의원 할 적에 말이지. 그 집장촌 588 집장촌 그거 뭐 하는데 아시죠? 588 집장촌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 주상복합 56개층 몇 개통을 추진해 가지고 지금 청량리 집장촌이 청지개벽이 되었다. 개발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그 집장촌을 가서 폐쇄하니까 전국으로 그냥 걔네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대한민국 이상 소굴로 변해 있죠 지금. 그렇죠. 그 당시에 그 반대도 많았다고. 일본만 해라. 그럼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된다. 그죠? 이게 뭐 홍준표 여부. 그리고 왜 여기서 그냥 청량리 개발 계획을 봐라. 그리고 홍준표가 한 것도 아니야. 그 당시 정부가 한 거지. 응? 여기 왜 집장촌이랑 승매매촌이라는 말이 들어가냐고요. 이렇게 자극적인 말을 쓴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어떤 혐오를 일으킬지 모르고. 그런데 홍준표가 말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과거에 노태우 정권을 봐라. 서울 집값 전세값이 폭등을 하니까 몇 년, 2, 3년에 걸쳐가지고 저도 그때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신혼 때. 이렇게 하니까 일기 신도시 200만 원 깐 거 봐라. 그러면 지금은 200만 원을 깔았고 노태우가 한 걸 봐라. 이렇게 말을 해줘야죠. 그러고 나서 잡아버렸다. 그런 말을 해야지. 요거 지가 한 거를, 지가 하지도 않은 거를 588 집장촌 이런 말을 들고 나와. 그럼 국민들이 10대, 20대들은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588 집장촌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것도 찾아볼 거 아니야. 아이씨 뭐 이래 이게 대통령 된다는 게 이런 걸 갖다 언급을 했어? 이 말이 안 되는 걸 그죠? 이명박 오승훈이가 했다고. 588 개발도 588 번지예요 거기가. 그 사람들이 한 게 홍준표가 한 게 아니야. 그걸 서울시에 재개발을 홍준표가 한 게 아니고 이명박이 하고 오승훈이 한 거라고. 이런 식으로 홍준표가 자꾸 나와가지고 이게 뭐야? 그리고 권영세가 말이야. 저러니까 복당이 안 돼. 그러니까 똥개의 특징이다. 아니 뭐라 그랬어? 권성동이한테는 좀비라 그래. 권성동이가 낫지 솔직히. 권성동이 친박이야 또 이래. 지가 친박 지지를 받으면서 홍준표 이거는 그리고 진중권이가 이 양반이 썬데이서울을 학창시절에 썬데이서울을 너무 많이 보셨나 그러니까 진중권이한테 똥개가 말이지 특징도 없이 말이야 피하 구분도 없이 짓는다 문다. 네가 그랬잖아 홍준표니가. 피하 구분도 없이 똥개 논리를 파고 나왔잖아.
그래서 진중권이 점잖은 애야, 이 사람아. 어? 배워야 돼, 진중권이한테. 괜히 부닥치지 말라고. 뼈도 못 추려, 홍준표는. 이게 참 희한한 사람이네. 나이가 먹으면은, 그죠? 이건 공인 아니야. 공개적으로 나가는 말 아니야. 페이스북이라도. 이런 말 쓰면 안 되지. 미래통합당을 죽이고 미래통합당 대선 주자를 같이 홍준표화 시켜를 버린다고. 그게 안 된다고, 이거. 어? 한심하네, 진짜 이 사람.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빨리 윤상현, 권성동, 김태호 복당시키세요. 그리고 홍준표 끊어냈어요, 완전히. 큰일 납니다. 지 혼자 떠들든 말든, 그 결기를 보여줘야 돼. 권성동, 윤상현, 김태호는 복당시키면은 국민한테, 그 뭐 미래통합당도 아니니까 홍준표가 출당 조치할 필요 없고 제명 조치할 필요 없어요. 그걸 국민들한테, 미래통합당이 홍준표를 갖다가 절연했구나. 이렇게 해야지 돼요, 이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 놔두면은 놔둘수록 아주 해코지가, 보수 우파가 외연을 확장하는데 너무 힘들어, 홍준표 때문에 지금 보니까.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